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회기 쪼개기 가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이 바로 오늘 지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본회의가 있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법률가 출신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네. 그래서 명쾌하게 잘못된 점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이해하셨을 거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깝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조기에 종결이 됐지만 충분히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중재안 재논의를 요청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좀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내용이 뭔지도 갑론을박이에요.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까? 처음에 6대 범죄 중에서 4가지가 빠지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겨뒀었는데 네. 우리 당에서는 그 이후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국민들이 특히 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더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2가지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남겨놓은 선에서 네. 지금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선거, 공직자 2개 더 넣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런데 정의당 절충안에 따라서 선거는 연말까지는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장의 중재하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선거 범죄는 지금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4개월 뒤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 공소시효하고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중간에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네. 이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한을 더 줘가지고 네네. 12월 말까지로 지금 그렇게 남겨두기로 그렇게 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 정도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는 끝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선거 범죄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또 이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나섰는데 이 검수완박은 아니다. 그 표현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손보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좀 더 반영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일부에서 다룬 게 이 말씀하셨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렇게 돼 있던 걸 이 등으로 바꿨더라고요. 요거는 또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또 설명이 앞뒤가 약간 선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6대 범죄 중에서 4가지를 제외하는데 현재도 그러하지만 4가지를 제외하더라도 법률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개를 열거하다가 그중에 4개를 빼더라도 똑같이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 1소위에 올린 법안에 네. 민주당 측이 만들었던 초안에 보면은 그것을 중이라고 바꿔놨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원래 등이었는데 중으로 제한했다가 등으로 네. 바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이 합의된 법안 그리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 좀 차이가 큽니까? 당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중재안에서 약속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 건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민주당의 초안에 나와있던 내용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의장 중재안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살려놨던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별건 수사입니다. 네네. 그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A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B를 뒤져가지고 사실 A를 추궁하는 굉장히 잘못된 수사 반응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을 그때 이제 중재안에서 합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검찰청법이 아니라 아마 형사소송법에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별건 수사가 이제 금지되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네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적으로 확인도 되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최종적으로 안건 올라간 것이 위원장은 거기에서 다 이제 수정한 안건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의결합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소위에서 다루던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한 그 안이 올라가 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또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다 보니까 그 본회의에 올라간 안이 법사위의 대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합의되었던 중재되었던 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안이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안건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될 수가 있고 절차적인 흠결이 크다 보니까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누더기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이 많이 썼는데요. 네네. 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 말씀하셨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절차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살라미 전술, 이게 회기 쪼개기로 계속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지할 방법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살라미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4월 27일 어제까지 4월 임시국회를 회기를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음에 4월 30일 날 다시 1일짜리 그 본회의를 열기로 지금 이미 요청이 돼 있고요. 이 자체가 살라미인데 워낙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소수인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뽑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민들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이거 강행을 했다가 결국은 그 정상적으로 뭔가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국민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를 볼 때 또다시 살라미를 해서 강행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도 대한변협에서는 아마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당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좀 진지하게 잘 듣고 수용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좀 재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역풍 맞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또 화제가 된 것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때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는데, 이제 어제는 선고안이 입장이 속보로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거 공식 입장 아닌 것 같다,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다른 방송에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지도부 이사가 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투표법. 네. 예,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그 교포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헌법 불합치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조항들을 아예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한 건 아니고 그대로 이거는 유효하다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그 여야 간에 또는 합의가 된다면 또는 정신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지가 모여진다면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문제가 없다. 네네. 왜냐하면 그 대개 보면 위헌이라고 판정할 때 판정 난 그 순간부터 위헌으로 판정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그 부분만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5,200만 국민 중에서 4천만이 넘는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분들이 국민투표 투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이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더 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제외 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변론으로 하더라도 네. 국민투표 자체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년간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서 못하는 거다 하는 대부분의 언론 이제 보도와는 다른 입장. 현행법으로도 국내에서의 투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아마 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논리대로 잘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아마 그런 논리에 다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이제 지도부에서는 열어놓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이게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당 내에서도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당 외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될 것이고 네. 궁극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예.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정된 건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